소싱할 상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캐스트입니다. 여러분은 따라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많이 하시는 구매 대행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통한 위탁 판매, 이 전략들은 더 이상 판매가 일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현재 알리와 템으로 인한 온라인 판매 시장에 대한 인기가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만두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알고 전보다 더 매출이 늘어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뭐부터 팔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소싱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를 하기 위해선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상품은 어디서 소싱을 할까요? 보통 도매국, 도매매에서 많이 소싱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닌 정말 다양한 곳에서 소싱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제주도에서 감귤을 재배하시는 친척분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제주도 귤을 소싱해서 팔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럼 어디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많은 셀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매 채널입니다. 누구나 많이 알고 계시는 도매국, 오너클랜, 온채널 등이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는 사업자로 가입을 한 뒤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소싱해서 등록하고 상품을 주문하기만 하면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정말 간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제품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이 너무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마진이 정말 박하다는 단점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직접 오프라인 영업을 해보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셀러오션이라는 카페에서 정말 다양한 도매업체들을 보고 대게 공장, 계란, 사과 등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소싱하러 갔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초보자인 저희에게 상품을 줄까요? 하는 고민이 있겠지만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주시곤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직접 하나하나 발품을 팔면서 업체를 컨택해야 하고 소싱에 실패할 확률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싱에 성공했을 때 도매 채널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해보시고 나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1688 알리바바 소싱하기. 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위탁 판매도 가능하고 사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의 경우에는 구매 대행이 아닌 이상 실제로 사입을 해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싱하기에도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에 속하여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쿠팡 셀러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상품을 소싱하고 가져와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월 매출 5천만 원까지는 이 방법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수입을 하는 게 두렵게 느껴지실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턴 정말 간편하게 소싱이 가능합니다. 배대지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진입 장벽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배대지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써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배대지 업체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에서 소싱하기. 1688 알리바바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실제로 현지에 직접 가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입니다. 소싱 방법의 제일 상단인 공장에서 소싱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직접 상품을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다양한 판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소싱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지에 직접 봐야 한다는 부담감과 진입 장벽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모르는 상품,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며 소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고적인 확장을 크게 일깨워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지금은 해외에서 소싱하는 방법, 이웃시장, 캔톤페어 등을 통해서 소싱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만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점과 추후 브랜딩까지 노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브랜드 제품 소싱하기. 위 방법들과 비슷하지만 잘 알려져 있는 상품을 소싱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소싱법입니다. 물론 어떤 상품을 취급하냐에 따라서 마진도 천차만별이고 이 상품을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가 제일 핵심입니다. 대부분 아울렛에서 구매하고 되파는 리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해외에 나가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이버를 보다 보면 코스트코 제품들 정말 많이 보이죠? 이러한 제품들도 코스트코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상품을 홍보하는데 크게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구매하기까지에 걸리는 설득 요소가 정말 많이 간소화됩니다.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것만 보시고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해도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 여러 시행착오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매는 잘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업으로 50만 원이라도 벌어볼까 해서 시작한 쇼핑몰 창업이지만 현실은 판매도 잘 안 되고 왜 내 상품만 안 팔리는 건지, 판매가 돼도 마진이 적어서 남는 게 없는 분들, 이제 막 시작해서 초보인데 어떻게 판매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를 통해서 판매는 되지만 이후로 진전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인 셀러로서 내 인건비조차 벌기가 힘든 이 시기에 정말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힘들고요. 그런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개인별 맞춤 전략을 통한 온라인 판매 위탁부터 사입, 추후 해외 현지 소싱법까지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공장 리스트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현재 온라인 시장은 매우 불안합니다. 이 시기를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료 다마고치에 대한 내용들을 1강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제일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